자, 다음 갑시다, 이제. 자, 이제 세포의 주기를 갈 건데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간기는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 자, 다시. 분열기와 그 다음에 분열기 사이를 간기라고 불러요. 사이 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분열되면 자라고 자라서 크게 자라서 다시 분열하기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 안 했다. 죄송합니다. 오프닝 멘트 안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이었습니다. 자, 죄송해요. 자,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를 사이간자 간기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겠죠? 오케이.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세포의 생장도 나타나고 분열을 준비하더라. 그래서 이때 복제기가 존재해요.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 복제해서 분열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생장기 자라는 시간이니까 가장 길겠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세포의 주기 중. 그러니까 자 봐요. 세포의 주기를 명시한다면 간기하고 그 다음에 분열기가 있는데 이 세포의 주기 중 간기가 차지하는 게 주기 중에 가장 긴 시기는 간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열기 시기에는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기가 있어요. 말기. 이 시기 분열기 중에 가장 긴 시기 물어보면 전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을 잘 해서 보셔야 돼.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데 구분 기준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기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기 때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기 때는 중앙에 배열하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양극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말기 때는 세포 질분열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아시겠죠? 그러한 행동 변화를 기준으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 이 그림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그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간기 갑니다. 세포의 생장, 그 다음에 DNA 복제, 그 다음에 핵막과 둘로 나눠져야 되니까 복제해야겠죠. 오케이? 핵막과 인으로 쌓여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져서 존재해요.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져 존재해.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건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염색체는 없다. 그 다음에 유전물질이 2배로 증가한다. 왜요? 복제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쵸? 복제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기는요. 관찰되는 세포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네. 발견되는 세포 수가 굉장히 많죠. 왜요? 시기가 기니까. 오케이? 시기가 길수록 관찰이 더 잘 되겠죠. 오케이?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델이 이제 워킹을 하잖아요. 워킹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천천히 걸어갈수록 잘 관찰되겠죠, 모델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모델이 KTX의 속도로 지나갔어. 그럼 그 모델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KTX 속도로 막 지나갔어.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관찰되는 세포수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전기는 이제 핵막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염색체와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색체는 그럼 언제만? 중요합니다. 이건 염색체는 언제만 관찰된다? 염색체는 언제쯤? 분열기 때. 통상적으로 분열기 때 관찰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열기 중에 가장 긴 시기가 간기예요. 그럼 얘도 역시 분열기 중에 관찰되는 세포수가 많겠죠. 오케이. 자, 중기는 염색체가 중앙에 그 적도면에 배열된다는 거고요. 가장 짧은 시기야. 왜? 중앙에 배열됐다가 뜯어지면 후기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수와 모양의 관찰이 가장 좋은 시기야. 자, 만약에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녀석들이 막 이렇게 막 겹쳐져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겹쳐져 있어. 그럼 저 안쪽에 있는 건 관찰이 쉽지 않겠죠. 관찰이 잘 안 되겠지.
근데 이런 여러 개의 염색체를 다 중앙에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했다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했다고 쳐봐. 오케이? 자, 이건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건 생식세포 분열할 때 얘기니까. 체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를 일렬로 중앙에 이렇게 배열했다고 하면 다 보이잖아. 그죠? 따라서 뭐야? 관찰이 가장 좋은 시기다. 후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해요. 오케이? 그래서 염색 분체의 이동이 염색체의 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 아시겠죠? 자, 말기 때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고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세포질 분열을 하는데,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체세포 분열 때는요. 자, 체세포 분열 때는 자, 1회 분열하고요.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1회 분열하면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죠. 2개의 따로 떨어져 있는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 염색체의 수의 변화는 없어요.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염색체의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건 이해하고 가셔야 되니까. 잘 봐요. 잘 보셔야 돼. 이제 예를 하나 들읍시다. 우리가 쉽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해석만 하면 되니까. 잘 봐요. 이런 염색체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염색체.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이 복제를 하겠죠. 감기 때. 오케이? 감기 때 복제를 할 건데, 잘 봐요. 잘 들어야 돼. 상동 염색체로 존재해야 되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자, 잘 봐요. 초기 때 모습 그릴 거예요. 이런 녀석. 낄주기, 중갈주기, 그 다음에 짤주기. 그럼 얘네 둘은 상동관계. 그러면 이제 복제를 하겠죠? 복제를 예를 들면, 이렇게 복제를 해요. 그러면 낄주기 2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것도 하나고 요것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하나입니다.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염색체야. 그럼 2개가 N쌍을 이뤄서 6개야. 오케이? 6개입니다. 염색체 수가. 그럼 복제됐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상동관계니까 2개가 N쌍인데 6개. 근데 이게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낄주기, 그 다음에 여기도 낄주기, 이런 식으로. 잠깐만. 그리기가 좀 복잡하다. 이쪽 지우고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잘 봐야 돼. 이 낄주기, 중갈주기, 짤주기가 전부 다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낄주기, 중갈주기, 짤주기. 이게 중앙에 배열돼. 그리고 방주사가 이렇게 다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양극으로. 오케이?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염색 분체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와우.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분체가 분리.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체세포 분열 시에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체세포 분열 시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그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여기에서 여기가 동원체가 뚝 하나 끊어져 가지고 하나는 1, 2 이동하고 하나는 1, 2 이동해. 그럼 얘는 낄주기, 얘도 낄주기, 얘는 중간주기, 얘도 중간주기, 얘는 짤주기, 얘도 짤주기.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져. 그럼 낄주기, 중간주기, 짤주기. 그럼 처음에 낄주기, 중간주기, 짤주기. 원래의 모습으로 가네. 그쵸? 원래의 모습으로 가고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개. 그리고 짤주기가 상동이네요. 그러면 2개가 N쌍 6개.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염색체 수변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염색체 수변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염색체 수변화가 없다.
콜? 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짝을 하나 불러와야겠다. 잠깐만요. 요거 끝났으니까 다음 짝 하나 불러봅시다. 잠깐만요. 필살기 파일 5번. 자, 이제 다음 짝 불러볼게요. 자, 그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세포질 분열은 여러분들 뭐만 하나 알고 가시면 되냐면 식물 세포만 알고 가시면 돼. 동물 세포는 어차피 세포 벽 딱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르면 만입이 돼요. 만입이라는 얘기는 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입돼 가지고 아령 모양으로 바뀐 다음에 뚱 떨어져 양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하지만 식물 세포는 딱딱한 세포 벽으로 돼 있어. 그럼 세포 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입을 하고 싶어도 만입이 안 돼. 만입이 안 돼. 그래서 만입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뭔가 자라나서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세포를 분리하는 판이다. 그래서 세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나중에 자라면 세포벽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성되면서 걔네들은 세포판이다. 나중에 이제 세포벽으로 바뀌는. 아시겠죠? 아, 여기 있었네, 내용. 자, 체세포 분열 시 세포수가 변하지 않는 이유, 여기 있었네. 오케이? 자, 염색 분체 단계인데 상동관계죠. 그럼 상동관계니까 두 개가 n쌍 4개죠. 근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각각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럼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러니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회 분열 2개의 딸 세포를 생성하고요. 염색체 수 변화가 없다. 오케이? 그 이유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간기의 상대적 DNA량을 1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런 모습이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복제를 거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복제를 했을 거고, 그럼 복제를 했으면 상대적 DNA량이 2배가 됐겠죠. 그럼 1의 2배니까 2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분열을 딱 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얘니까. 그쵸? 절반으로 뚝 떨어져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다시 원래 DNA량을 가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중요 또 나오네. 체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의 수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2n에서 2n으로 간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분열이다. 그래서 동형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DNA량은 복제기에서 2배로 증가하고 분열기에서 2배로 감소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과정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즉, 분열 과정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의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 아시겠죠? 자, 특징은 2회 분열 4개의 딸 세포를 형성하고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됩니다. 아까 반감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아빠, 엄마, 사람인데 사람을 만들려면 반감이 돼야 되겠죠. 자, 감소 분열은 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반감에서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 분열입니다. 아시겠죠? 2회 분열기 때는 간기가 없이 곧바로 바로 분열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2n이 4였는데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아이고야, 중요한 거겠다. 이번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얘네 둘의 관계가 상동염색체인데 염색 분체 분리가 아니라 상동염색체가 1분열에서는 오케이? 상동염색체가 분열돼서 요 녀석이 1, 2가고 요 녀석이 1, 2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1, 2가고 요 녀석이 1, 2가고 이 과정의 전기에서 자 보세요. 이 과정의 전기에서 이가 염색체. 자, 전기에서는 이가 염색체라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동 염색체들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둘이가 붙어요. 동원체가 잠시 접합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잠시 접합. 그랬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접합되느냐? 랜덤하게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고등학교에 가면 배울 거예요. 연관과 교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가 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분열 때는 이제 간기 없이 진행하고
2분의 1 때는 오케이? 일단은 2n에서 어떻게 됐어? n으로 감소했죠. 상동관계가 아니니까 n이지. 그쵸? 그렇고 2분의 1에서는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똑같이 염색 분체 분리. 아시겠죠? 그래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됐죠. 염색 분체가 분리됐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개. 그리고 상동관계가 아니니까 n은 2. 알겠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 자 1분의 1과 2분의 1이 존재하는데 오케이? 하나 힌트.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어떻게? 자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여기가 다, 여기가 라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시기는 어디니 물어봐. 시기는 어디니 물어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나와 다 사이죠.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1분의 1에서 2n에서 n으로 가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반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2n에서 n으로 간다. 같은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2형 분열.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같은 형태죠. n에서 n 동형 분열.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복제 시기 한번 거치죠. 오케이? 그래서 2로 증가하죠. 그 다음에 뚝 떨어지면 다시 1로 감소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간기가 없이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복제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쭉 갔다가 곧바로 분열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DNA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염색체 수는 EN4에서 N2로 여기에서 반감되죠. 그리고 여기는 동형분열. 그쵸? 오케이? 근데 DNA량은 잘 봐요. 복제되고 1분의 1에서 반감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도 반감돼. 자 그럼 2분열인 경우는 염색체 수는 변화하지 않아. 자 다시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는 변화하지 않아. 하지만 DNA량은 반감됩니다. 아시겠죠? DNA량은 반감돼. 염색체 수는 반감되지 않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2강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이먼스였고요.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